조금 전에 이 나의 조국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작사하시고 작곡한 노래입니다. 새마을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그저께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지, 탄생하신 지 107돌이죠. 지금 60대, 70대, 80대, 90대 이 바로 6, 7, 8, 9 이 세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감사와 은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자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또 전교조 세대의 그 결과가 오늘의 40대, 50대 개딸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체성의 혼돈과 혼란이 극명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됐으며 또 이 나라를 이렇게 부국강병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애국자분들이, 즉 국민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불철주야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모든 걸 바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유경수 여사께서도 돌아가신 것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것도 결국은 모두 다 일맥상통. 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은 북한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입니다. 물론 확실하게 유경수 여사 문제는 북한과 겉으로 나타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도, 그 내면도 북한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체제가 전복되는 대사기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당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5.18 정신 계승하고 4.3 정신 계승하고 50 등등 대한민국 건국 부정과 체제 부정,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부분도 서로 같은 한 통속 같은 편입니다. 카르텔입니다. 여기에 의료대란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청와대 공원화뿐만 아니라 병장 월급 200만원 등등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움직여왔습니다. 그럼 왜 한 통속 같은 편인가?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수면에 빙산이 떠 있습니다. 빙산에 조그맣게 이 솟아나게 나타나지만 그 밑은 어마어마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현실이 빙산과 똑같다. 물에 잠긴 빙산과 똑같다. 즉 위에서는 정말 하얗고 정말 평온해 보이겠죠. 그러나 밑은 계속 녹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 촛불행동, 촛불행동에서 촛불 집회를 하죠. 4시부터 시작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광화문에서 동아민수 앞에서 전광훈 목사 주도의 또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경복궁 동십자까지 민주당이 현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왜 할까요? 사실은 다 같은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틀린데 어떻게 같은 편이냐. 여기 정광훈 목사 쪽은요, 부정선거를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부정선거 막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저기는요, 윤석열 지키기 국민대회를 하는 곳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현재 다 무너지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다 같이 5.18 정신을 개선한 거예요. 야, 이거 하나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5.18 정신을 개선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같은 정당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쪽은 김영삼계고 한쪽은 김대중계예요. 근데 바로 김영삼계인 국민의힘도 이제 김대중계가 다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간과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자유민주제의 자정기능, 선거죠. 선거. 그 다음에 사법, 두 번째 사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치, 네 번째가 언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감시, 감독, 견제, 비판, 그리고 이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기능 다 모두 다 한 세력한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 장악됐다는 그런 내용들, 첫 번째 그 증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바로 체제 전복과 헌정 파괴입니다. 대한민국 현재 법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재명 이 공직선거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고 해서 우파 국민들이 정말 신난다, 오늘 잔치국수 먹는 날이다, 이렇게 아주 너무 경거망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곽상도가 50억 뇌물 관련해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자유대한민국 맞습니까? 그리고 4.10, 4.15 총선 다 부정선거예요. 대한민국의 선거가 다 부정선거입니다. 얼마 전 이 서울 교육감 선거도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3월 며칠이죠? 3월 4일인가요? 3월 4일에 경주 유세에서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이 사전선거 등 부정선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나 조사나 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윤석열도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대통령이지만 그냥 겉만 대통령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재명이가 선고됐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법이 작동된다고 보면 아주 그건 큰 오산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간간히 대한민국 법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간간히 얘네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은 무조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재명이가 4가지 법에 현재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이번에 이 선고된 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 10월 25일 날 있을 재판이 위증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것이 대장동,
그 다음에 FC 상남, 또 그 다음에 재판이 또 하나 있죠. 그런데 2022년도 3월 9일날 3구 대선이 있었고 2021년도에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김부선 스캔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형수 관련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 형이 사망했습니다.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꼬였습니다. 더구나 대장동 사건에서 사건 관련해서 자색자가 속출하고 있었어요. 자색자가.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벌써 후보 교체했습니다. 근데 후보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철저하게 이 역할을 한 거죠. 그 역할이 뭐냐? 그 역할이 바로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 심리전이 뭐냐? 야, 이재명은 악이잖아. 어떻게 이재명 찍을 수 있어? 그래서 차악인 차선을 택해서 윤석열 찍자. 그래서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 겁니다. 많은 태극기들이. 우리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차악도 악입니다. 보십시오. 윤석열과 이재명 한통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할 때가 아닙니다. 선거를 보이콧하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유를 외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그동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윤석열이가 됩니다. 윤석열이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파가 정권 잡았다. 이제 나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 다니고 등산 다니고 또 집회도 나오지 않고 그랬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5.18 헌법을 수록하겠다. 그리고 망원동 가가지고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광주 시민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청와대를 옮겼죠. 청와대를 공원화시키고 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갖다가 그냥 딴 데로 보냈죠. 그리고 병장 월급 200만원, 의료대란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부정선거예요. 결국 부정부선거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전선거 해서도 안 되는데 결국은요, 이제 이재명이가 그 역할을 계속 한 겁니다. 이재명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있으면서 계속 국민 밉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준비하자. 그래서 윤석열 이후로 준비하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 자유보수파가 단결하고 단합해야 된다. 근데 많은 국민들은 아니다. 윤석열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윤석열은 박정희 대통령 다음가는 위대한 대통령이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을 비판하면 그러면 이재명 되란 말이냐? 이재명 대통령 되란 말이냐?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하나의 선전성동 구호죠. 이재명은 벌써 구속이 되고 지금쯤은 사형 선고가 벌써 일어났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몇 명 죽었습니까? 지난 6월 30일 날 한 명 추가해가지고 6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런 결과 또 나오잖아요. 다 수사 안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재명이가 또 형과도 관련됩니다. 그 바로 형님 존엄이 이자 제자 선자입니다. 이분이 태극기 집회 때 나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나오셨습니다. 이재선 씨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망 사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재명 형 치명 사망 이렇게 한번 치면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거기 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이재명은요, 그냥 이 윤석열이가 가는 데 있어서 보수파 국민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국 종합청사 앞에서 집회하는 목적도요,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그 다음에 이 상당히 강하게 구호를 외치지만 결국은 이 서로 가두리 집회, 이 전광훈 쪽 집회는 자유우파가 자기한테 다 모이게끔 집결하게끔 하는 집회고, 저쪽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집회는요, 종북 좌익세력들이 전부 다 모이게 하는, 즉 이 이념이 다른 세력 결집을 더 크게 가는 겁니다. 그에 말씀드리는 게 바로 수면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면 밑에서는 서로 한 통속 같은 편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18 강령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똑같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위험물질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암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암발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암발생이. 근데 이 내용은 2021년도죠. 2021년도 프랑스의 그 노벨 생리의학상인가요? 이분이 몽테나님과 이런 분인데, 이분이 그 후초성 면역 결핍증으로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의 말씀은 현재 위험물질 자체가 그게 면역을 억제시키는 거다. 즉 정확히 말씀은 에이즈다 라는 그런 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면역을 억제시키는 거죠. 백혈구, 적혈구, 그 다음에 그런 이 면역 생성 물질을 억제시킨 겁니다. 면역 생성 물질을 억제하니까 당연히 암 발생이 더 창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우린 주장했어요. 맞으면 안 된다. 절대 맞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맞으신 분들은 지금 계속 암과 그 다음에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또 돌아가셨고, 저희 친구 몇 명도 현재 암 걸려서 조선으로 갔습니다. 또 현재 병원에 누워있는 친구도 있고요.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뭐냐, 지금 이재명은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이재명은 사골이다. 사골을 그 국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해가 올려가지고 계속 끓여가지고 끓은 물을 갖다가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골 국물을 먹으려면은 바로 윤석열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사골 국물쇼의 장본인입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윤석열, 이재명 되란 말이냐? 이재명 대통령 되란 말이냐? 이러면서
이재명을 계속 우려먹는 겁니다. 지금 몇 년째 우려먹는 줄 아십니까? 3년째입니다. 3년째.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워낙 저들이 자본을 갖고서 이 어마어마하게 인원을 동원하고 있어요. 자본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는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윤석열의 실체, 그 다음에 이재명의 실체, 이들은 전부 다 한통속이라는 그런 실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알리지 못하면요, 결국은 우리는 나라를 못 구합니다. 지금 이들은 윤석열에 관련해서 두 가지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옵션은 탄핵, 두 번째 옵션은 개헌입니다. 탄핵은 뭐냐? 즉 탄핵 의결 정족수를 확보해서 탄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들이 택할 수 있는 게 뭐냐? 국민투표입니다. 왜?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18도 헌법자문에 놓고, 제주 4.3도 헌법자문에 놓고, 50도 놓고, 대구 북동 사건도 놓고, 대전 사건도 놓고, 여수 반란 사건도 다 놓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 또는 내각제 또는 대통령제로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아무래도 내각제로 갈 가능성이 없겠죠. 바로 지방 분권을 하는 목적도 연방제니까. 지금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 한다 그러죠. 대구도 특별자치도 한다 그러죠. 지금 특별자치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중앙정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연방제로 가기 위한, 그래서 현재 북한이 작년 6월부터 김여정이가 남조선 괴뢰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남조선 괴뢰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연방제로 가려면은 남조선 괴뢰랑 연방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들은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적화의 그날까지 김일성을 따르자. 나는 리물리원 교황시 5.18 선동영화, 이 영화의 주제곡 이물리원 행진곡을 종북 좌익 세력들은 줄기차게 부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노총은 노동단체의 탈을 쓴 대한민국 이적 세력, 그 대한민국 파괴 이적 세력입니다. 민노총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지금 현재 언론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 아주 상당히 전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를 지켜줄 뭐랄까 산업부도 죽었고, 우리를 대변할 언론도 죽었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갈 우리 정당도 없어요. 결국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세력은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이 자리에 1000명, 10,000명이 모일 때 이 나라 구할 수 있습니다. 말을 위해 10,000명만 나오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나오실 수 있습니다. 10,000명만 나오십니다. 정말입니다.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 107 탄신일에 구미 이 행사장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대통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18 최근에 작게 80.5.18이라는 책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있죠. 제가 다음 주 목요일날 여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방치하면은, 잘못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다음 주 목요일날 바로 작게 80.5.18에 대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국가비상대책국민회의라고 있습니다. 국가비상대책국민회의. 이거를 누구랑, 어느 분이랑 같이 만들었냐면요, 1980년 5.18 당시 5월 21일 전북도청 앞에서 62대대, 그러니까 공수부대 11여단 62대대 4지역대 이중대장 당시 대위입니다. 바로 최상필 당시 중대장이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바로 전남도청 앞에서 있던 상황들을 아주 소상히 들었어요. 바로 4지역대 2중대, 바로 4지대 이 지대장이 누구냐면은 신동국 중입니다. 신동국 중위는 11년 전에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지대라고 한다면요, 약 10명 정도의 인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거기서 북한군을 많이 죽였다, 그것도 수협 빌딩에 올라가서 60 몇 명이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쏴 죽였다. 상당히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이 당시 62대대 4지역대 거기에 무전병 문병서 중사의 두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문병서 중사는 바로 수협 빌딩에 본인이 올라갔다. 6, 7명이 올라가서 거기서 정말 이 북한군 폭도들이 장갑차를 가지고서 우리 계엄군 공수부대를 장갑차로 밀어붙이는 걸 봤다. 지금 신동국 중위의 이야기는 자기들이 거기서 60몇 명이 올라가서 거기서 사격을 했다, 북한군을 다 죽였다, 빨간 마구라 또는 피 표시는 사람들 다 죽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실탄 문제, 그리고 어떻게 이 지대장이, 중대장 밑에 있는 지대장이 일설을 무시하고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검시 보고서예요. 검시 보고서 당시에 65명인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 금남로뿐만 아니라 거기 그 중에서 약 50 몇 명이 이 총상, 그 총상도 16보다는 M1 또는 칼빈, 그리고 총상 부위도 이 후두 또는 후등, 그리고 측면 검시 보고서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신동국 중위는 자기들이 위에서 쐈다. 자, 그러면 5.18 세력의 주장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5.18 세력은 바로 계엄군이 거기서 앉았어, 서서 다 거기에
일체 계엄군들이 집단 발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여기서 용어는 틀립니다. 자기 저들은 발표를 하겠는데, 발표는 사실 포사격을 얘기하는 거죠. 집단 사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한단 말입니다. 계엄군은 공수부대는 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도국 중위의 주장은 바로 5.18 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다음 주 목요일날 작게 80518에 대한 문제점, 그것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5.18 세력의 주장에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정말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요새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좀 추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대상포진, 독감, 그 다음에 지난 2000년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 거기에 대한 그 절대 접종 부분은 하지 말아 주시길, 하지 말아라면 제가 공무집행방해 좀더 뭐라 할 테니까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정말 독감이나 또는 이 대상포진이나 또는 2020년도에 발생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그러한 것에 대해서 꼭 해야겠다고 한다면은 인터넷에 유튜브 다 뒤져보십시오. 이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다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배영석 박사, 네이버의 배영석 박사 블로그를 치고 들어가시면요, 그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건강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서 음악을 한번 듣고 조영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잡음이 많이 들어가는 이 노래는요, 2018년도에 울산에서 오신 유호철이라는 젊은 청년이 노래를 자기가 만들었는데 한번 부르고 싶다. 그래서 한번 올라오셔라. 그래서 이 노래를 하시게 됐는데 이 제목이 까마귀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희적절하고 훌륭한 노래입니다. 아주 그래서 어저께 한번 이 검색을 하다가 한번 이거를 한번 틀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틀었습니다.